이제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선생님, 한글은 쉬운데 한국어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건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한국어가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오! 그 5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10시간이 나와요. 1년 동안 50주 공부하면 500시간이 나오죠. 제 기준 네. 중급 갈 수 있어요. 중급에서 고급 사이 갈 수 있어요.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뭔가 오래 공부해도 좀 제자리처럼 느껴지는 사람. 항상 같은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나오는 앱들이 좀 가볍게 해볼 수 있는 앱들이 많잖아요. 네. 게임화되어서 가짜 성취감을 주기 너무 좋아요. 배우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고. 네. 안녕하세요.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국어 친구 민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국어 공부 잘 하고 계셨나요?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 고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한글은 쉽게 배웠는데 한국어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지? K-드라마, K-팝 열심히 보고 듣는데 왜 나는 한국어 실력이 쭉쭉 늘지 않는 거야? 이런 고민 솔직히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한국어를 빠르고 쉽게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가장 잘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어 선생님, 한국어 학습자들의 빛과 희망, 톡투미인 코리안의 대표님이시자 각종 외국어 독학은 물론 저와 같은 한국어 교육 크리에이터들의 멘토로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현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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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도란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톡투미인 코리안의 선현우입니다. 근데 앞에 소개를 네. 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좀 부끄러운데요. 네, 저도 살짝 네, 특히 얼굴이 조금 화끈거리네요. 네, 그렇죠. 저도요. 특히 빛과 희망이라는 네. 이 큰 단어들을 써주셔서 네. 네, 너무 영광입니다. 아, 근데 진짜 빛과 희망이시죠. 아, 그래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멘토까지 제가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열심히 한국어 교육을 좀 오래전에 시작한 사람으로서 더 좋은 자료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올해가 17년 차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가르치신지요? 그렇죠. 유튜브 오. 팟캐스트를 통해서 톡투미인 코리안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한 지는 17년 차. 와. 그리고 오. 네.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좋아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안 그래도 저희 인연이 솔직히 저도 선생님의 톡투미인 코리안 채널을 보면서 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세월이 17년. 네. 그러니까요. 민지 선생님도 지금 꽤 네. 오래 하셨잖아요. 저 안 그래도 어제 유튜브 11주년 축하한다는 알람을 받았어요. 아마 저희 다음으로 네. 가장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오, 그런가요? 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오, 네. 대단하십니다. 네. 또 요즘에 한국어 인기가 정말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도 여기저기 정말 많이 나오시는 것 같고 또 소위 대한 외국인이라고 하죠. 굉장히 외국인 분들 중에 이제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선생님이셨다고요. 사실 뭐 제가 직접 가르쳤다기보다 그분들이 한국에 10몇 년 전에 와서 자리를 잡고 한국어를 배워서 방송에 나가기까지 톡투미인 코리안을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많이 친해졌고 네. 지금도 가끔 만나고 네. 그런 사이입니다. 아, 그래요. 그때는 진짜 한국어 공부할 자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요. 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국어 공부하는 자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자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 다 핑계입니다. 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엄격한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국어 학습팀 또 저희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직업병이라고 할까? 직업병. 네, 평소에 좀 한국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막 다른 언어랑 비교해보기도 하고 또 일상에서 이런 건 되게 어렵겠다 네.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좀 그러신가요? 머리가 좀 평소에도 바쁘신가요? 어떠세요? 사실 네. 다른 종류의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네. 뉴스 앵커라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국어 선생님 아니면 네. 다른 교수님들도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네.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일상에서도 맞춤법을 절대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오! 그런 압박이 있어요. 아, 그래서 가족끼리 글을 쓸 네. 때에도 정확하게 쓰려고 하고 가족끼리인데도요? 네. 막 설마 띄어쓰기까지 완벽하게 하죠.
그 띄어쓰기를 엉망으로 하는 거를 제가 스스로 용서를 못 하겠더라고요. 약간 한 번 더면 한 번 더 이거 다 띄시고.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 번일 때는 한 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와 다시 한 번을 분리하는 것 그렇죠. 등등 그런 게 네. 있고 사실 한국어 자체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네. 코미디, 좀 유머러스한 것을 보면 이게 번역이 잘 될까? 아니면 이걸 학습자들이 이해할 네. 수 있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말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 항상 합니다. 맞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또 번역 이렇게 됐으면 이거 참고해야겠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최근에 좀 발견하신 게 있을까요? 최근에 한국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다가 이건 진짜 재밌다. 신기하다. 사실 신기하다보다 저로서는 불편한 점인데요. 불편한 점. 네. 원래 한국어도 그렇고 어떤 언어든 줄임말은 있어요. 네. 한국어에도 항상 줄임말이 있어 왔죠. 네. 그런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좀 더 과감하게 줄이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저희 팀에서 언제 회의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 시간 되세요? 이야기하다가 누군가가 그럼 켈등 할게요 라고 쓰는 걸 봤어요. 켈등이요? 네. 네. 처음 보는 말이니까. 저도 이게 모르겠는데요. 켈등? 캘린더에 등록할게요 라는 말을 과감하게 쓰더라고요. 상당히 과감한데. 그렇죠. 옛날에는 오. 사실 줄임말이 생기는 과정이 제 생각에는 네. 조금 더 느렸고 좀 상대방이 이걸 알겠지라는 기다림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없던 말도 그냥 자기가 붙이면 된다라는 과감함이 좀 생긴 것 같아서 그러네요. 막 외래어끼리 줄이는 경우는 본 것 같은데 켈등처럼 정말 랜덤하게 무작위하게 그렇죠. 줄이네요. 그래서 네. 무자비 아니면 무작위 둘 다 될 것 같아요. 네. 상당히 무자비. 켈등. 그래서 네. 요즘에 제가 본 거는 아무튼 정리하면 원래 없던 말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말이랑 이 말 줄이면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겠다 그러면 그냥 줄여버리는 현상을 봤어요. 네, 그러게요. 예전에는 정말 뭐 끼케야 뭐 엘리베이터를 줄여서 엘베 요 정도면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사실 한국어의 줄임말은 항상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네네네. 설명을 하다가 이거 학습자들이 잘 모르시겠다 해서 소개한 게 있는데 민지 선생님 혹시 아시는지 궁금해요. 뭘까요? 마찬가지란 말이 있잖아요. 네. 뭐의 줄임말일까요? 마찬가지? 네. 약간 여러 가지의 그 가지인가? 비슷해요. 그래요? 네, 거의 왔어요. 뭐지? 그래요? 마찬이 뭔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 마치 한 가지. 마치 한 가지. 이 두 개가 너무 같아서 마치 어머. 한 가지 같아. 어머, 네.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오. 이렇게 국어 사전에 있는 말들도 다 어떻게든 줄어든 말인데 요즘에는 그냥 자유롭게 줄인다. 그럴게요. 그건 납득이 되는데 네. 켈등은 잘 모르겠어요. 따라가기 벅차고. 네. 네, 그래서 가뜩이나 이렇게 한국어가 어려운데 일상에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너무 다르고 이런 것까지 따라가야 되다 보니 여러분이 더 어렵게 느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팁은 있습니다. 현우 선생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한국어 학습 팁을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네요. 네,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어 실력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지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어 학습자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많죠. 네. 사실 과거에는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꽤나 실용적인 목적으로 배우셨어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거나 공부를 하고 싶거나 아니면 가족이 한국인이거나 그쵸. 결혼을 하셨거나 연애를 하시거나 그런 좀 실용적인 목적으로 공부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가족의 또는 친척 중에 한국 사람이 없어도 한국에서 취업을 안 하셔도 취미로 많이 배우세요.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으신 분도 또 주변에 한국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엄청 유창하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전에는 사실 한 10년 전에는 만약에 인터뷰나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통해서 어떤 분이 한국어를 중급 이상 잘하시는데 자기소개에 네. 한국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렇게 말하면 놀라웠어요.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워낙 자료도 많고 그리고 또 진짜 동기가 아니더라도 취미로 배우는 경우도 많고요. 네. 또 뭔가
한류의 영향으로 확실히 많이 그런 분들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어 공부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한국어 실력이 안 느는지 네.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혼내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신기한 게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이제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선생님 한글은 쉬운데 한국어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 한글이라도 쉬워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네. 이건 여러분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한국어가 특별히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오, 정말요? 지금 네. 지구상의 언어가 뭐 사람에 따라 숫자를 세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6,000개에서 7,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네. 모든 언어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어도 예전에 비해 훨씬 단순해졌고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그 줄임말들 빼고 유행어들 빼고.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한국어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한글이 너무 쉬워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네. 네. 그래서 마치 한글 자체가 너무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업사원이어서 세일즈맨이어서 네. 한국어 배우러 오시면 진짜 재밌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봐봐요, 한글 쉽잖아요 라고 너무 설득을 잘해서 네. 짠. 사람들이 진짜 쉬운가 보다 하고 들어오는 거죠. 오해를 하고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한국어는 적당한 레벨이다. 쉽지도 않고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 네. 그냥 다른 언어와의 차이는 있죠. 그쵸. 네. 네, 오히려 한글이 너무 쉬워서 이제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글이 너무 쉬운 게 그럼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더 좋은 쪽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중국어나 네. 일본어를 보면 일단 중국어는 한자가 압도적이잖아요. 네. 게다가 일본어는 한자도 있고 칸지도 있고 거기에 히라가나도 외워야 되고 네. 카타카나도 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자보다 히라가나 카타카나가 너무 좀 잘 안 외워질 것 같아서 네. 처음 6개월 동안 일본어를 소리로만 배웠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나중에 네. 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줄 알게 된 다음에 배웠어요. 네. 모양하고 발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한국어는 한글이 네. 너무 쉽죠. 네, 일본어도 진짜 다 뭔가 비슷하게 생기고 또 체계가 2개 있고 또 한자도 따로 해야 되는 반면 맞아요. 한글은 어쨌든 그것만 외우면 네. 원하는 소리는 다 표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학습자들이 네, 네. 한국어가 특별히 어려워요라고 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네. 한국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자신의 모국어와 많이 달라요라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특히 이제 영어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네.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처럼 그렇게 자기의 모국어하고 엄청 다를 때 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굴절어, 교차어의 차이. 네. 그러니까 영어는 물론 앞에 주어에 따라 시제에 따라 변화는 있죠. 동사 변형. 네. 뭐 sit, sits, sat 이렇게 맞아요. 바뀌는 건 있지만 네. 그거 그냥 앞에 주어 쓰고 붙이면 끝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어는 앉았어요, 앉았다가, 앉아 있다가, 네. 앉았더니 등등 다양한 어미들이 네. 많아서 이런 언어를 처음 접해보면 어렵죠. 네, 그것도 막 엄청 많잖아요. 음. 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막 프랑스어 배울 때 네. 그 주어도 너무 많고 음, 그거 따라 이렇게 짝지어지는 네. 동사도 많아서 당황스러웠는데 또 그런 언어 차이가 공감이 되네요. 저는 또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저희가 막 당장 한 10년 전, 20년 전 뉴스 인터뷰를 보면 한국 사람의 말투도 좀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빠르게 바뀌고 있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상에서 변하는 거를 좀 빨리빨리 쫓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어를 공부하려면. 학습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네. 말할 때 쓰는 한국어하고 음. 글 쓸 때 쓰는 한국어는 예전에도 차이가 컸고 네. 지금도 그 차이가 별로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네, 그게 진짜 한국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글로 쓸 때는 뭐 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일상에서는 뭐뭐 했거든요. 맞아요. 했잖아요. 이렇게. 발음도 너 때문에라고 글을 쓸 수는 있겠죠. 네. 국어 시간에 네, 친구 네. 때문에. 그런데 말할 때는 친구 때문에 아, 그러네요. 이렇게 줄여서 친구 말을 때문에. 하고 네. 그런 발음뿐만이 아니라 아예 글 쓸 때만 쓰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서 뭐뭐 했으니 했으니까라고 말을 네. 하다가 했으니 그래서 K-팝 팬분들이 네. 또는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 노래 가사나 드라마 대사를 외워서 말로 하면
굉장히 어색해요. 진짜 너무 문학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드라마를 대사를 쓰시는 작가님들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을 자유롭게 쓰시기 때문에 네. 모국어로 쓰는 사람이나 아니면 고급 학습자는 알아요. 실제로는 저렇게 말 안 하는 거 알죠. 네네네. 그렇지만 배울 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다. 저 드라마 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드라마 작가별로 또 좀 특징이 있잖아요. 예를 맞아요. 들어서 어떤 분은 갑자기 말 있죠. 이렇게 대사가 먼저 나오고 제가 뭐 선생님을 좋아한단 말이요. 이렇게 도치하는 형태가 나오기도 그렇죠. 하는데 네. 그걸 일상에서 말하면 진짜 이상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재미있는 드라마 하나는 네. 당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거 보면서 당신. 저건 조심해야 되는데. 번역은 다 유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일상에서 당신이라는 말을 가장 최근에 언제 당신. 네, 해보셨나요? 저는 그냥 어르신의 말을 언급할 때만 쓰는 것 같아요. 네.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도로 쓰지 뭐 당신 이거는 저는 결혼하진 않았으니까. 네네. 결혼해도 안 써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네.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책으로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런 점을 좀 잘 못 느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활에 한국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톡투미 코리안의 교재가 사랑을 받은 것도 좀 그런 구어체 일상에서 쓰는 표현이 많이 나와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일부러 네. 그렇게 설명도 넣었어요. 교재에 이거는 문어체 표현이고 이거는 구어체 표현이다라고 소개를 한 적도 있었고 오, 또 네. 특히 대화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자연스럽게 쓰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프린트가 되다 보면 인쇄가 되다 보면 실제로 말하는 거랑은 다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계속 연습은 하셔야 돼요. 더 자연스럽게, 네. 더 한국 사람처럼. 저희가 처음 네. 톡투민 코리안을 시작했을 때 네. 가장 먼저 만들었던 비디오 중에 하나가 네. 영어로 thank you라고 했을 때 대답으로 you're welcome을 배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의 교재들이 다 천만에요를 아직도 가르치고 있었어요. 진짜요? 천만에요. 저는 태어나서 천만에요라는 말을 네. 써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천만에요. 네, 가장 먼저 만들었던 비디오 중 하나가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 다 아니에요. 뭐 그쵸. 이런 다른 감사합니다. 말들을 쓴다. 네.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네. 비슷한 것도 신뢰합니다인 것 같아요. 뭔가 excuse me의 용도로 신뢰합니다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죠. 조금 더 다양하게 쓰잖아요. 네. 특히 지나갈 때는 지나갈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잠시만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실례합니다를 생각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장면이 어떤 가게나 집이나 어떤 사무실에 똑똑똑 놓고 하고 들어가서 맞아요. 실례합니다 일 것 같지만 네. 실제로는 쭈뼛쭈뼛 가서 사람을 찾죠. 네. 저기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아는 건 좋아요. 그리고 더 배우실수록 이 표현은 책에서는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는 안 쓴다더라. 이런 지식도 진짜 좋아요. 그러네요. 적어도 좀 실수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결론이 공부를 많이 해라 이거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머릿속에 네. 정보가 많이 쌓여서 네.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알고 있으면 알수록 네. 좋고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책도 만들었었어요. 그런 실수만 모은 책. 저도 그거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네. 그 이유가 그 실수를 모든 학생들이 할 거라서는 아니고 미리 알아두면 재밌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막 문법이 좀 구조적으로 다른 것도 있는데 한국어에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한국어는 좀 뒤에서 이렇게 바꿀 여지가 있는데 네. 영어를 예를 들면 영어는 그게 아니니까. 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맨 뒤에 결론이 나오는 리걸식을 좋아하진 않아요. 네. 답답해요. 네. 다른 게 아니라 이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혹시나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말하세요. 빨리 뭐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네. 싶죠. 아니면 친구들끼리 뭐 해? 라고 할 때 그 뭐 해가 진짜 질문은 아니죠. 지금 뭐 하는지 일단 물어보고 그 친구가 대답을 하면 기분을 일단 파악하고 와 그러네요. 대답을 네. 얼마나 빨리 하는지 네. 아니면 얼마나 자세히 친절하게 하는지 보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내가 하고 말을 꺼내고 본론이 싶은 나오죠. 마지막 본론이나 결론은 숨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국에 오셔서 친구를 사귀시면 이런 거에 좀 네.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막 비즈니스 미팅할 때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괜히 뭐 네. 이렇게 먹을 거 사가서 푼 다음에 어떻게 요즘에 뭐 잘 지내고 계세요? 뭐 그런 이야기로 그렇죠. 돌려 말하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가끔은 그게 필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아직 나와
편하지 않을 때는 그런 걸 잘 써야죠. 처음부터 다짜고짜 이거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마 거래가 안 되겠죠. 네. 근데 한국어에는 영어보다는 좀 더 그런 요즘에 쿠션어라고 하죠. 네. 쿠션어 표현들이 많이 있다.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네. 영어로 이제 특히 제가 방송을 할 때는 그런 점이 참 좋았는데 생각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뭐 Do you think it's good? 하면은 좋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하면은 뒤에는 안 듣고 아, 그렇죠. 네 생각을 했는데 한국어는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듣고 있어야 돼요. 네. 언제 어디서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네, 맞아요. 뒤에 네. 가서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서 한국어가 진짜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느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죠. 네, 학습법을 좀만 바꾸면 빠르게 늘 수도 있고 저희 둘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네, 뭐죠? 저희가 유학 없이 외국어를 스스로 공부했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그 회화, 스피킹 위주로 공부했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시행착오도 겪고 결국에 실제로 말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이라서 학생분들이 그런 부분을 보고 저희를 좀 더 믿어주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외국어 공부할 때 최소 500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 맞아요. 500시간. 네. 그 500시간이라는 게 그냥 아무 좀 예뻐 보이는 숫자를 고른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언어들을 보니까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500시간 미만으로 공부를 했을 때 네. 의미 있는 적어도 중급 이상의 실력까지 가기가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만약 예를 들어 스페인 사람인데 이탈리아어를 배운다? 네. 그럼 500시간 안 써도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사하니까요? 굉장히 유사하니까. 네네네. 덴마크 사람인데 스웨덴어를 배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유사하니까. 네. 근데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운다? 아니면 영어권 사람이 한국어를 배운다? 사실 500시간으로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500시간은 와. 어떤 기준이냐면 네. 1년에 52주가 있어요. 네. 2주 쉴 수 있어요. 그다음에 2주밖에 못 쉬네요. 네, 그럼 50주를 가지고 네. 또 일주일에 7일이 있죠. 네. 주말 쉴게요. 네. 그러면 5일이 있죠. 네. 그럼 그 5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10시간이 나와요. 네. 그러면 1년 동안 50주 공부하면 500시간이 나오죠. 그렇게. 2시간씩 좀 열심히 그냥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그렇죠. 같은데. 그냥 노래 듣는 거 아니에요. 2시간 동안. 네. 공부도 하고 노래도 뭐 가사도 분석해보고 네. 좀 어렵게 네네. 힘들게 2시간 공부해서 1년 하면 제 기준 네. 중급 갈 수 있어요. 중급에서 고급 사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딱 그 중급 혹은 그 이상 가려면 시간 투자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뭐 500시간 뭐 또는 2년 하면 1000시간 이렇게 네. 하면 좋은 점은 네. 지금 내가 그래서 몇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유학 와서 네. 한국어 수업을 대학에서 일주일에 2개를 들어요. 1.5시간, 1.5시간, 네. 1시간 반, 1시간 반. 그럼 일주일에 3시간이잖아요. 네. 한 학기가 15차까지 있어요. 네네. 45시간이에요. 오. 한 학기에. 오, 네. 1년에 90시간이에요. 오. 내 목표는 500시간인데 턱없이 부족하네요. 너무 부족하고 그러면 나머지 410시간을 어디서 채우지? 이걸 생각할 수 있죠. 상당히 분석적으로 접근하시네요. 그렇게 안 하면 네. 요즘처럼 다들 바쁘고 네.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시간과 그런 집중력을 다 뺏어가고 있을 때에는 진짜. 실력이 진짜로 늘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시간을 사수해라. 그쵸. 네. 딱 그 외국어 공부 시간을 딱 확보해 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탈리아어도 그렇게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네. 사실 원래 목표는 하루에 2시간이었는데 네. 실제로는 1시간 반 정도밖에 못 하고 있고 나머지 30분은 운전하면서 뭐 팟캐스트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전 또 궁금해요. 혹시 그 한국어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 공부 방법도 있을까요? 뭔가 단순히 시간 투자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한국어는 지금 배우기 너무 좋은 언어예요. 제가 네. 이탈리아어를 공부해 보니까 그걸 더 잘 알겠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새로운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배우고 싶은 스타일의 책이나 강의나 이런 좋은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도 많아지고 있고 네. 또 살짝 공부할 때 쉬고 싶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넷플릭스나 그런 플랫폼에 볼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요즘에. 네. 그래서 관심의 레벨을 높게 유지할 수 있다. 네. 그 관심사별로 좀 입맛대로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요리를 좋아한다? 뭐 흑백 요리사 오, 아니면 그러네요. 등등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네네네. 노래를 좋아한다? 그러면 얼마나 팔로우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요. 지금 인기 있고 네. 글로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언어라서 효율적인 걸 이야기하면 네. 제 생각엔 좀 다양하게 자료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공부하시면 책으로만 공부하지 말고 네. 책 1시간, 나머지 1시간은 미디어. 네. 미디어로만 하지 말고 또 책도 넣고 말하기도 하고 네. 등등. 네, 그렇죠. 음. 특히 한국어는 뭐 그 구어체랑 문어체가 다르니까 그런 것도 많이 습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네. 부담이 없네요. 일단 1시간 공부하다 보면 또 금방 가고 나머지는 그냥 재밌게 네. 콘텐츠 보는 거니까. 만약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1시간 동안 하는 게 어려우면 네. 아침에 30분, 오후에 30분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팟캐스트가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네. 한 에피소드를 최소한 한 5번 들으세요. 오. 계속 반복 재생. 들으셨죠? 네. 5번 반복 재생. 네. 그럼 진짜 어휘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죠. 익히게 되고. 첫 번째 들을 때 들렸던 게 뭐 이만큼 30%가 들렸다면 네. 두 번째 들을 때에는 또 새롭게 잘 들리는 게 있고요. 5번째 들으면 절반 이상 많이 알아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막 문법을 공부하고 나서 들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는 만큼 보이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진짜 이것까지 해봤다 하는 외국어 공부법도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여러 언어들을 배워오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쓴 건 영어예요. 아무래도 시간을 쓴 만큼 그 순서대로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 영어를 아까 말했던 1000시간 정도가 아니라 한 5000시간 이상 쓴 것 같은데 네. 심지어 한 1년 넘게 모든 일기, 네. 모든 노트 테이킹 다 영어로만 했었고 그냥 일상에서 쓰시는데도요? 네. 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 수학 시간인데 네. 수업이 잘 집중이 안 될 때는 네. 그냥 그 수학 교과서를 다 영어로 번역했어요. 아, 그래요? 네. 수학 수업은 안 들으시고. 네, 수학 수업은 좀 덜 듣고 그렇게 어. 한 적도 있고 네네. 지금은 사실 잘 없는데 펜팔? 국제 펜팔 사무소라는 곳에 찾아가서 오, 그런 게 있었나요? 옛날에는 그냥 그 개인 정보를 그렇게 뭐 팔았었어요. 집 주소를. 그때는 어후. 흔했었어요. 그래서 네. 제 주소도 거기 등록하고 아, 그러면 그래서- 펜팔 친구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네. 거예요? 오. 필리핀에 있는 친구 주소 3,000원에 하나 사고 미국에 그렇구나. 있는 친구 네. 주소 하나 사가지고 집에 네. 가서 편지를 썼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도 했었고 빈 카세트 테이프에 제 목소리 계속 녹음해보고 맞아요. 녹음하고 듣는 거 진짜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쵸. 또 영어 책을 가지고 있는 걸 다 봐서 네. 새로운 걸 사고 싶은데 용돈이 떨어진 거예요. 네. 서점에 가서 서서 머릿속에 다 담았어요. 아, 진짜? 깨끗하게. 네. 천재의 공부 요양 같기도 하고.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든 네. 최대한 더 하고 싶다. 맞아요. 좀 공감해요. 저도 일기 진짜 많이 썼고, 그냥 집에 있는데도 관찰 예능 찍는 것 마냥 계속 혼잣말 영어로 해보고, 그 막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네. 그거 사전 찾아보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과제든 영어 공부든 GPT 없던 시절에 한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저도 영어 표현 말해보고, 틀린 것도 셀프로 공부해서 고치고, 이런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공부 네. 방법 중에서 네. 저는 뭐도 많이 했었냐면 어떤 한국어 문장이 있으면 영어 배울 때 네. 영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어로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로 바꾼 문장이 있잖아요. 네. 그럼 보통 그게 아마 제가 자주 쓰는 말일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똑같은 의미를 어떻게 하면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영어로 그걸 paraphrasing이라고 하잖아요. 네. 살짝 바꿔보는 거. 그래서 오. 항상 오늘 너무 바빠요라는 말만 했으면 네. 어떻게 바꿔볼지. 음. 오늘 너무 분주했어요. 오늘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네. 오늘 시간이 없었어요. 여유 시간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오늘 오. 여기저기 뛰어다녔어요 라는 네. 말들을 막 해보고 그러네요. 찾아보고 네, 했었어요. 네.
더 이상 저의 상상력이 허용하지 않을 때까지. 네네네. 그럼 진짜 모든 그 경우의 수에 맞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 그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얘기가 나오는 게 학습이냐 습득이냐 여기 있잖아요. 아까 콘텐츠 얘기도 나온 김에 혹시 그런 뭐 드라마, 예능, 영화, 노래 이런 거를 위주로 공부하는 게 괜찮은지. 제 솔직한 의견을 말해도 되나요? 네. 너무 습득 쪽만 강조를 하는 학습자들을 만나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그 학습을 그냥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냥 공부는 싫고. 네, 공부는 싫고 그냥 드라마 보면서 자연스럽게 네. 좀 흡수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정말로 잘하시는 분들 중에 순수 그냥 뭔가를 보면서 배우신 분들은 별로 없었고 그걸 많이 하되 공부는 해야죠. 네. 문법 체계면 체계 이렇게 한번 배우고 나서 노출이 되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공부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싫어할 필요는 없는 게 결국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또는 전치사 이런 것들이 네. 문법인 것 같지만 결국 패턴이거든요. 말을 하는 패턴? 그쵸. 그걸 찾는 게 공부죠. 네, 학습이죠. 이거 알면 알수록 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네. 저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많은 한국어 학습자분들을 만나왔잖아요. 네. 좀 이런 분들이 있죠. 막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실력이 확 느는 분도 계시고 몇 년째 좀 비슷한 분도 계시고 네 그런 것 같은데 좀 자주 보이는 유형이 있을까요? 일단 실력이 특히 말하기 실력이 진짜 높은 분들 만나면 네. 대화를 해보면 네. 공통점은 네. 좋은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네. 말이 많아요. 아, 말이 많아요. 굉장히 수다스러워요. 맞아요. 굳이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네. 자기가 다음 이야기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건 학습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덕목이라고 봐요. 악수하고 안녕하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하면 말수가 적은 사람들은 네. 미국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그 다음을 기다리는데 그렇죠. 말수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은 네, 저는 원래는 뭐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렸을 때는 미국에 살다가 벌써 다르네요. 작년에 한국에 와서 거의 인생 스토리를 첫 만남에 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물론 그게 대화 스킬로 좋은가? 그건 다른 문제고 그 덕분에 그런 수다스러움 덕분에 한국어가 진짜 빨리 늘었어요. 그래서 저라면 오케이 그런 수다스러움으로 먼저 실력 늘리고 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과 더 균형 있게 대화하는 법 배워도 나쁘지 네네. 않거든요. 네네네네.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그게 있어요. 주변에 그 사람이 한국어 배우는 거에 대해서 좀 열광해주고 응원해주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엄마가 책을 사줬다, 뭐 언니가 도와줬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혼자서 그냥 나 홀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갑자기 실력이 확 느시는 분들은 잘 못 봤어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외국어 공부한다고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또 친구도 생길 때가 있고 반대로 제가 뭐 일본어를 예를 들면 이만큼밖에 못해도 너 일본어 할 줄 알잖아. 가서 뭐 말해봐. 이런 기회도 생기고. 그걸 등 떠민다고 하죠. 등 떠미는 또는 등 떠밀어지는 네.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제 개인적인 예로 네. 이탈리아어를 한 1년 정도 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도 그렇죠. 네. 사실은 이탈리아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기 때문인데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지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네. 마침 지난주에 자기가 어떤 고객으로 이탈리아 커플을 만났대요. 바로 소개를 해줬고 오. 또 그 친구들이 다른 네. 친구들을 데려오고 오. 이렇게 점점 뭔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네, 늘어나네요.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계시는 이탈리아 대사님도 만나게 되고 대사님도요? 네. 어머. 그렇게 네. 점점 이어졌어요. 이탈리아 행사에도 가봤고 그냥 한 사람한테 저는 말을 했을 뿐이거든요. 저 요새 이탈리아어 배워요 했는데 그분이 네. 잠깐만요 하면서 연결해 네. 준 것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이탈리아어를 그냥 저 혼자 연습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네. 사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네. 저희가 알아냈죠. 근데 거기에 네. 팔로워가 지금 한 1,000명 좀 넘을 건데 네. 99%가 이탈리아 사람들이에요. 아, 진짜요? 그럼 네. 저는 앞으로 이탈리아어 공부에 대한 어떤 동기가 떨어졌을 때 네.
그거 켜가지고 여러분 저 요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응원을 네네네. 해주시겠죠? 약간 반강제적으로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저는 네 절대 그만둘 수 없어요. 이제 이미 늦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그 댓글을 제가 이탈리아는 모르지만 번역 보기에서 눌러보면 음. 뭐 표현을 가끔 고쳐주시는 경우도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거 그래서- 보면서 공부 진짜 많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주변에 한국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국어를 저 공부해요 라는 사실을 알리기만 해도 뭐 한국인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새로운 경험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뭔가 오래 공부해도 좀 제자리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항상 같은 방법을 시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코스, 매번 똑같은 책. 네. 저희야 뭐 되도록이면 저희 거 써주세요 하면 좋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옆에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라고 추천을 해요. 네. 왜냐하면 공부 방법도 사람에게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또는 선생님이 항상 같은 선생님이었다면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지 똑같은 시도를 하면서 왜 매번 안 될까 하는 건 언어 학습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좀 찔리네요. 효율적이진 않죠. 저는 프랑스어가 저한텐 그런데요. 아 그래요? 매번 사실 매년 도전은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부 방법을 좀 바꿀 걸 그랬네요. 매번 어떻게 공부하시는데요? 책으로. 아. 네. 책도 좋은데 다른 거 한번 써보거나 네. 아니면 학원에 한번 가보거나 네. 코스를 들어보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되면 이 언어는 어렵구나 하는 그런 편견이 생겨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닌데. 나중에 네. 저랑 프랑스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에 한번 가시면 어머. 될 것 같아요. 어머, 그럼 네. 식은땀 흘리고 배탈 나고. 근데 또 그런 상황에 이렇게 닥쳐야 또 언어가 늘긴 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간다고 해서 뭐 네. 100% 프랑스어만 써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이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다고 해서 한국어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오면 네. 그 다음에 그 모임 끝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맞아. 다음에 더 잘하려고. 네, 그리고 그날 한 실수도 좀 더 기억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 저희처럼 한국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건 좀 심하다. 우리도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싶은 뭐 표현이나 문법 이런 게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접근해서 가르치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네. 문법이라고 하면 다 어려울 수도 있고 설명을 하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는데 네. 문맥이 없어서 어려운 경우가 진짜 많아요. 문맥이 없어서. 네. 네. 그러니까 흔히 배우는 문법 중에서 뭐뭐 하기는 한데 그러니까 기는 한데. 네. 바쁘기는 한데 아니면 재미있기는 한데요. 네. 괜찮기는 한데요. 이 기는 한데라는 걸 설명할 수는 있죠. 네. 그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이상적이지는 않다라는 표현이다 뭐 등등 네. 설명할 수는 있는데요. 그 상황을 설명 안 하면 다음에 절대 기억하지 못하고 절대 네. 쓸 수가 없어요. 네, 비슷한 것도 너무 많고 네. 차라리 뭐 상황이나 예문을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네. 문맥과 상황, 예문이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네, 만약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능력이 있다면 문맥 없어도 정말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잘 못 가르쳐도 문맥을 많이 주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양으로 승부 보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한국어 이제 어쨌든 그 크리에이터로서 뭐 영상 이렇게 만들거나 좀 문맥을 그렇게 효과로 비디오 효과로 설명할 여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활용했던 게 그 예문을 직접 연기하는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은는 이가를 뭐 가는 뭔가를 발견할 때도 쓴다라고 말로 하기보다는 그냥 고양이가 귀여워요 이렇게 막 발견하고 귀여워하는 연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연기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부분을 네. 못해서 안 하고 있는데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네. 장소를 가리키는 조사 중에서 네. 학교에 가다, 학교로 가다, 맞다. 학교까지 걸어가다 이런 네. 걸 하다가 오케이 애도 있고 로도 있고 방향이고 까지는 범위고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드라마를 봤는데
엄마가 아이한테 왜 학교를 안 갔어? 늘도 갑자기 쓰죠. 네. 목적격 헷갈리잖아요. 네. 그걸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네요. 네. 예외는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되며 네. 심리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설명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냥 그런 예를 몇 개 주면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아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쓰면 되는구나 바로 이해가 되죠. 네네네. 학생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예문으로 막. 네, 네. 예문을 진짜, 많이 봐야 됩니다. 네. 그런 거는 막 매번 생각하면서 쓰기는 좀 그러니까. 네. 매번 생각하거나 원리를 몰라도 쓸 수 있게 되는 게 사실은 숫자죠. 숫자. 숫자.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았어요? 왜 한국어에서 1시 1분이 아니고 왜 1시 1분이고 네. 이런 거? 그것도 많이 받았고 네. 왜 삼겹살은 1인분인데 다른 거는 뭐 한 개, 뭐 한을 쓰냐 이런 네. 것도 많이 들었고. 그렇죠. 네. 그건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면서 언젠가 뭔가 이유가 있었죠. 네. 이거를 이렇게 그렇죠. 쓰면은 헷갈리니까. BTS의 최근 노래도 사실은 2.0이지 2.0이 아니거든요. 2점은 스코어고 2점은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아리랑 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지 않아요. 발병이 나야 돼요. 나네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왜 병 똑같이 쓰는데 발병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다른 말과 헷갈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접하면서 네.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한국인이지만 특히 그 불법 그거를 뉴스를 통해서 불법이라고 안 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건 또 구어체로는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표준어가 무엇이냐는 또 다른 이야기고. 너무 어렵네요. 네, 제가 영어에서는 오디오북이 더 많은데 한국어 쪽 컨텐츠는 아직 오디오북이 영어만큼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AI가 읽어주는 걸로 많이 들었었는데 지적인 대화를 네. 계속 지적. 지적인 대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인 어떤 대화. 대화지? 어떤 대화지? 지적하는 대화인가요? 네, 그래서 좀 많이 접하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한국어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언어가 그래요. 네. 그리고 또 호칭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호칭 진짜 어렵죠. 네. 그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제일 안전한 호칭을 한 번씩 던져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네. 선생님 이렇게. 제일 위험한 건 네. 누구누구 씨. 이게 좀 위험하죠. 오. 만약 나보다 나이가 좀 있다면 제가 만약에 선생님께 현우 씨 좀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네. 그런 상황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행사 사회를 보신다. 이벤트에서 네. 네, 선현우 씨가 뭐 설명하시겠습니다. 오. 그때는 네. 그게 맞아요. 그래요. 네. 선현우 님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평소에는 잠깐 밖으로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겠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학습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계속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밈도 활용하고 방탄소년단 가사 같은 것도 계속 이렇게 언급하고 네. 뭐 비유도 많이 쓰고요. 맞아요. 네. 그럼 선생님께서 이거 진짜 내가 생각해도 진짜 설명 잘했다. 뭐 매일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네. 근데 딱 하나 예가 있어요. 생각나는 거. 오. 지금하고 이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네. 설명할 맞아요.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길어지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now 뭐 지금 현재만 보는 거고 이제는 과거의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상황이다. 네. 또는 그냥 필러로. 맞아요. 이제 저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이렇게 그 이제, 필러로 네. 쓰는 거 말고는 네.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다가 이제 저는 2 단어로 설명해요. 2 단어로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now고 네. 이제는 transitional now. Transitional now. 네. 오. 넘어가는 now인 거죠. 엄청 간단하네요. 다른 설명을 할 그러면 필요가 없어요. 막 과거랑 미래까지 좀 커버가 되고 Transitional now. 들으면 바로 이해하던가요? 바로 학생분들? 이해해요. 오. 아까는 배가 안 고팠는데 음. 이제 배고파요. 음. 트랜지션 했잖아요. 네. 긴 말 하지 않고 그냥 네. transitional now 하면 다들 아하. 와 진짜 좋다. 저는 막 네.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막 다이얼로그도 엄청 많이 준비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거 좋네요. 혹시 뭐 네. 스스로 나는 이건 정말 잘했어 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발음 관련해서
그 항상 리을 발음 어떻게 하냐 이게 왜 L도 아니고 R도 아니고 뭐냐 아니죠. 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모음 사이에 있는 리을 소리를 제가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water, 뭐 letter 네. 약간 톡톡 튀는 소리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플래핑 T랑 약간은 유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좀 접근하기 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리랑이 아니고 아리랑이다. 이렇게. 아리랑. 네. 약간 좀 혀를 이렇게 튕겨라. 했더니 좀 감각적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좋은 예인데요. 네. 저는 또 이런 것도 많이 해봤어요. 짜랑 네. 차의 차이를 모르겠다. 이거 차요? 이거 짜요? 그러네요. 네. 그걸 설명할 때는 항상 AABA, ABAA 이렇게 네. 바로바로 붙여가지고 연습하라고 해요. 짜, 차, 짜, 짜. 게임 같죠? 무슨. 네. 그래서 짜, 짜, 차, 짜. 네. 억양 게임처럼. 아. 그래서 차, 짜, 짜, 짜. 네. 이거를 한 10번 시키면 짜. 거의 완벽하게 다 구분해요. 그러네요. 차 할 때는 좀 음이 높아지기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쌍자음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까, 카, 까까, 카, 까, 까까 등등. 재밌는데요? 네, 이거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막 쌍자음 할 때 뭐 압력을 이렇게 쥐고 있다가 터트리는 것처럼 뭐 이렇게 빵 해라 이렇게 네. 막 비유하곤 했는데 네. 그것도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선생님하고 나눠봤는데 말씀해주신 팁 흘려 듣기에는 너무 아까운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팁을 메모를 하셨나요?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한국어 학습자분들께서 오늘 꼭 가져가셔야 할 꿀팁이 있다면요? 사실 꿀팁이 없는 게 꿀팁인데요. 그건 이런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마법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갑자기 한국어가 쉬워지고 이런 네. 건 없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운동처럼. 쉬운 길은 없는데 적어도 저는 2가지를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네. 시간을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나오는 앱들이 좀 가볍게 해볼 수 있는 앱들이 많잖아요. 네. 게임화되어서 그게 좀 가짜 성취감을 주기 너무 좋아요. 배우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실제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고 네. 모 앱 같은 경우는 그렇죠. 게임처럼. 네. 그래서 그거는 어린이들도 옆에서 다 똑같이 맞힐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실제로 내가 실력을 늘리는 데에 시간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래서 가능하면 적어도 500시간까지 해보고 네. 포기할지 말지 판단하시고요. 500시간 쓰면은 진짜 중급 B1까지는 충분히 가거든요. 오. 그 후에는 더 빨라질 겁니다. 네, 진짜 이 시간으로 접근하니까 앞으로 뭐 해야 될지도 보이는 것 같고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 투자하면 중급까지 갈 수 있다고 해주시니까 뭔가 안심도 되고 네. 제가 그렇게 해야겠지만 사실 프랑스어를 500시간 써보시고 안 되면 네.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저도 500시간도 안 써놓고 못한다. 이거 진짜 웃기다는 걸 알게 됐어요. 큰 목표이긴 한데 적어도 뭐 50시간, 100시간 네. 단계 해보시면서 네. 공부하시다가 계산하셨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선생님 저 지금 100시간 채웠어요. 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그러면 팁을 또 드릴게요. 좋네요. 2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한국어를 배운다는 거를 많이 알렸으면 좋겠어요. 소셜미디어도 좋고 아니면 친구들 네. 또는 소셜미디어로 알리기 조금 부끄러우면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국 아티스트의 계정에 가서 한국어로 답글을 많이 다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분이 네. 보시겠죠? 보고 혹시 좋아요를 눌러주면 오. 더 신나서 우와.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네, 그래서 진짜 동기부여가 되겠어요. 네, 시간을 최소 500시간까지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산해 보시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 한국어 배우고 있어 많이 알리세요. 네. 시간 그리고 주변에 알려라. 소문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여기까지 봐주신 한국어 학습자분께 동기부여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미 도란도란 팟캐스트를 보고 계시면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많고 동기도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메시지를 드리자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 네. 지금 한국어만큼 배우기 재미있는 언어는 없어요.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긴 역사와 전통도 있고
모던 테크놀로지도 있고 엄청나게 인기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대중문화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갖춘 나라가 제 생각엔 네.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이 요소를 다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시면 이 세 가지를 다 즐기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언어 자체도 좀 한글 같은 경우에 특히 독자적이어서 한글이 너무 쉽고. 네, 언어의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그리고 이렇게 와주셔서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요.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혹시 어떠셨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같이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 팟캐스트를 더 도란도란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지금까지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만나는 진짜 한국어 도란도란 코리안 팟캐스트의 민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한국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궁금해지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